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바로 요거라고.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이 산업이나 기업을 골라잡았을 때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고 알맹이 없는 회사 칭찬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최소한 현장에서 볼 때 80% 이상이다. 그렇다면 지금 뭘 골라잡아야 되느냐? 변별력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골라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추천드리는 건 직무예요. 직무에 대한 관심을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늘어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제목과 키메시지는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학습 과정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담는다.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직무 얘기하니까 나 그 직무 모르잖아. 인턴 안 해봤잖아. 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적은 내용은 뭐예요?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나 나름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이란 이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다. 그거를 안 알아보고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대에 그냥 2022년도에 채용 트렌드, 그 중에서도 자소서 통과를 하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어쩔 수 없지만 직무입니다. 이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누가 많이 갖췄느냐, 또는 누가 많이 갖추려고 노력해 보았느냐 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된 경험이나 교훈, 이건 직간접 경험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직접 경험 아니고 간접 경험을 끌어오실 수도 있다. 설비 엔지니어로 각 부품의 보증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PM을 통한 설비 가동률 향상,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키 메시지. 쉬운 말로 두 갈씩 첫 문장. 이게 뭐예요? 목표. 설비 엔지니어에게는 원가와 생산성을 고려하며 설비의 가동률과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직무 분석이죠. 직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설득하는 겁니다. 역순으로. 내가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직무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직무는 뭐 하는 직무잖아요. 그래서 무슨 역량 필요하잖아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설계 능력과 역학적 분석 능력을 키워왔고, 설비의 효율적인 PM 기행과 성능 개선을 통한 불량품 감소,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 정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만 한번 다시 분석해보면, 첫 문장에 내가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입사 후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 근데 무슨 목표? 직무 목표. 그리고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거를 저는 재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직무에 대한 재정의. 내가 이해하기로 이 직무는 이런 거잖아. 그럼 읽는 사람들이 공감해서 하면 더 땡큐인 거지. 그래서 이 직무는 이런 직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닦아왔습니다. 이거 봐봐요. 엄청 대단한 경험인가. 기계공학을 전공한 거야. 설비 엔지니어들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널리고 깔렸지, 당연히. 근데 난 전공 열심히 했어. 그때 역학적 분석 능력을 키웠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효율적인 비행과 성능 개선을 통한 불량품 감소,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 직무에서 그거 하는 거라고 난 미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미션 정도를 깨닫는 과정이 어렵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여러분과 똑같이 뒤늦게 시작했는데 어쩌죠? 라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 붙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자소서는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라도 더 직무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무에 대한 관심만 강조하면 왜 그 회사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그 얘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직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조를 드렸잖아요.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찾아가는 방식에 제가 써놨어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쓰라고.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 직무만 디립다 팠고요, 공정설계 아니면 안 되고요, 마케터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보는 사람도. 근데 왜 마케터를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야, 그거 써주라고. 근데 이 직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곧바로 회사로 넘어가면 추상적이다. 근데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런데 내 직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만한 회사가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천지 차이다. 직무 지원 동기 한 3,400자,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3,400자 이렇게 분량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직무에 대해서 전체 분량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놓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하필이면 특히나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지는 한두 줄 정도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논리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릴게. 그냥 이를테면 내가 삼성이야. 삼성 화재를 지원하려고 해. 지점장이랑
직장이나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나 준비를 했고 보험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자라왔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노력을 해왔어. 그런데 내가 왜 하필이면 삼성화재에 지원하는 거야? 1등이거든. 1등이 갖는 의미, 1등이라서 내가 숟가락 얹고 싶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등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쌓인 고객들의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뜻이겠죠. 고객이 이미 신뢰 기반이 다져진 회사라면 내가 영업을 해도 신나게 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되죠. 말이 돼야 돼. 이게 이런 얘기도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또 안 되느냐? 아니, 할 수 있어. 그 회사만의 특별한 행보를 칭찬하면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내가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면 2등 기업이야 혹은 3등 기업이야.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몇십조를 투자한대, 증설을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 나 마케터로서 관심을 키워왔는데 최근에 50조를 투자한다는 기사를 봤어. 그만큼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히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내가 입사하면 가장 많은 업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어. 그래서 지원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푸는 거야. 한두 줄 정도면 된다. 납득이 되시죠? 이거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